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면서 시장이 약간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핵 교리를 업데이트하면서 위기감이 가중되는가 했는데 러시아 장관이 이를 바로 무마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낙폭이 다소간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4%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양자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를 둘러싸고 종목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흐름이 나오곤 있으나 그것이 차별화되고 점점 더 탄력이 둔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쏠림 속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죠. 이것을 중심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같이 뉴스들 정리해 가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살펴보시죠. 어제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대기 모드 명확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의 움직임이었고요. 이벤트 자체가 좀 부재한 가운데 테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크게 부러지는 흐름은 아니고 하락 종목 수들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는 0.1% 올랐고 코스닥은 0.5% 하락이었습니다. 트럼프 차기 정부 내각 관련한 트레이딩이 오르는 쪽과 내리는 쪽에 여전히 영향을 줬죠. 내리는 쪽에서는 바이오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경계감이 짙었고요. 러우 전쟁에 대한 불안감 어제장 국내에 영향을 줬죠. 노르웨이 유전 가동 중지 이슈 등이 들려오면서 유가가 상승했고요. 모처럼 정유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주요 흐름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효과가 일단 이 거래일간의 강한 상승 이후 일단락되는 분위기. 어제는 소폭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실적이나 기술력 관련한 코멘트 혹은 AI 진영의 강한 힘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 기대감은 남아있죠. 왜냐하면 PBR 1배 수준의 하방은 명확하게 지지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지명 이슈 이후 3거래에 연속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단기 변동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진영의 대장인 알테오젠, 리가켐, 보로노이, 펩트론 등의 종목들 하락하고요. 그 전 거래에 다른 종목들 눌릴 때 나홀로 급등했던 HLB도 어제는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형제들이 흔들림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은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안한 유가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언제든 확장될 수도 있고 진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베팅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일단 바이든의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허용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러시아 측에서도 계속 3차 대전을 보려는 것이냐라며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날리기도 했었죠. 거기다가 이 원유 수급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영에너지 기업의 정전으로 유전이 가동 중지됐다라는 소식과 카자흐스탄의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정유 쪽에서 움직임 보이면서 SK이노베이션이 10% 올라갔고요. 한국가스공사가 9% 뛰는 등 에너지에 대한 어제 강한 시장의 반응이 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밤사이 유가가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죠. 자, 트럼프의 자유로운 분야, 트럼프 프리존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볼 건데요. 이 원전입니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라이트가 이제 에너지 장관에 지명이 되고 나서 그 전 거래일에 미국에서 오클로 이사회 멤버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오클로를 비롯한 원전주들의 강세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원전에 대한 용량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원전 쪽도 어제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BHI 개별 뉴스까지 더해지며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트럼프 프리존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겠죠. 관세 이슈에서 상대적
추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중국 JYP의 호실적 연말 컴백, 그리고 그동안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수급 빈집이었다라는 것에서 최근 들어서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특히나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가 들어있는 JYP 중심으로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어제도 JYP 엔터 7.7% 올라가면서 11월 들어서 확연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네요. 어제 시장을 좀 보여줬던 대목들을 정리해봤고 그중에 하나 이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의 키투르다 SC, IV와 동등한 효과,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시장에서 기다렸던 이야기가 되겠죠.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미국의 보건부 장관 지명 이슈 이후 대장이 흔들림을 좀 보였죠. 알테오젠 3일간 15%, 리가켄바이오 11%, 보로노이 15%, 또 펩트론 13%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대장의 종목들이 이 정도, 그러다 보니 비주류 종목군들의 낙폭은 더 크게 나오기도 했죠. 하락의 이유는 미국의 보건부 장관 그리고 금리가 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과 최근에 올라왔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등이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돌릴 만한 내용으로 필요했던 것은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라던가 추가적인 애로 소식, 그 외 새로운 호재성 이슈를 기다리고 있었죠. 일단 장 마감 이후에 알테오젠의 호재성 이슈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알고 있고 기대했던 내용의 불확실성을 걷어주는 소식으로 볼 수 있겠죠. 머크의 키투르다 SC가 IV 제형과 비열등성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소식인데요. IV 제형이라고 하면 정맥주사이죠. 정맥주사는 빠른 흡수와 정확한 투여의 장점이 있긴 하나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30분, 길게는 12시간 주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C 제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갔었죠. 피부 아래 조직에 주사하면서 환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머크가 이런 SC 제형에 집중했던 이유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자상암제 매출이 감소하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SC 제형 개발로 방어를 하는 움직임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머크의 키투르다는 전 세계 1위 매출 항암제로 2028년도 특허가 만료되면 5년 내 매출이 75% 급감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SC 제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특허를 걸 경우 그로 인한 매출 감소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분석 속에서 시장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SC 제형으로 특허 만료를 방어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것이 환자의 편의성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트렌드로 떠올랐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했던 건 정맥주사 제형보다 이 피하 주사가 훨씬 더 우월하다 혹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신한에서는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SC 승인이 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떠올려 볼 것은 알테오젠이 머크로부터 받게 되는 받았던 계약금과 받게 되는 마일스톤과 로열티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고 최근에 조금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았기 때문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좋은 호재라는 점과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알테오젠의 센트에 긍정의 힘을 주리라는 것, 다수의 시각은 그렇게 전달됩니다.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겠죠. 자, 그 외로 본다면 트럼프,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순환 돌고 있습니다.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갔던 것은 조선과 우주항공 방산 가상화폐, 그 다음 단으로 재건과 남북경협, LNG 쪽에서도 결국 조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는 자율주행 로봇, 트럼프 프리존으로 볼 수 있는 엔터나 원전 이런 쪽이 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순환하며 돌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는 칩스법 우려, 2차 전지는 IRA 우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금리 우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없던 관세를 막게 될 것이다라는 불안감과 미리 갖다 쓴 밸류에 대한 걱정 등이 자리하며 떨어졌죠. 트럼프의 영향권에서 이렇게 섹터별로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강하게 유동성 공급이 들어와 주지 못하다 보니까 연속성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주항공 빠지면 재건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요. 초반에는 다 같이 갔다가 이제는 그 변동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대응이 조금 까다로워지고는 있습니다. 자, 어제 올랐던 진영을 좀 보시면 AI 적용의 시대, 계속해서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같이 분산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자율주행과 로봇, 의료 AI가 어제 강했습니다. 트럼프 팀의 FSD 규제 완화 이슈,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100억 개 2040년에는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최근의 발언과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도 나왔고요. 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18%나 올라서기도 했죠. 그리고 의료 AI요. 의료 AI는 어제 이제 테마에 약간 일론 머스크가 불을 지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같이 또 이슈가 됐는데요.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진단하게 되는 의사 역할을 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X에 올리면서 관심도가 증가했죠. 셀바스 헬스케어 등의 종목이 16% 올라갔고요. 딥노이드도 같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스토리가 좋은 의료 AI에 대해서 살폈었죠. 의료 현장의 피로도도 개선해 줄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도 돈이 되고 환자 입장에서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었고 국내 업체들이 FDA 승인 등을 따내기 시작하면서 슬슬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해외 판로 확보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런 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계가 고령화돼가는 가운데 의료 AI가 나름 좀 필수적인 방향을 띠는 것을 짚었었죠.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해서 스크리닝, 진단, 판독, 병변, 치료에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진 소식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었고요. 어제 이들 종목에서 다수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루닛도 5% 상승하며 최근에 의료 AI의 가장 강한 종목으로 시세를 보여줬고요. JLK, 뷰노, 딥노이드 따라갔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도 이제 체스트 부분에 어제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전달이 드렸었고요. 딥노이드가 어제는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었죠. 딥노이드도 그동안 엄청나게 소외됐던 종목인데요. 어제장 18% 뛰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셀바스 헬스케어나 시어스 테크놀로지 혹은 신테카바이오 등등도 의료 AR 종목으로 같이 연결이 되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AI 적용에 대한 고민을 시장은 계속해서 함께하는 기분이고요. 11월 초부터 이제 트럼프 당선 이슈가 부각이 되고 시장에서는 어차피 자립해야겠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아니라 명확한 탈세계화, 거기에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인 거죠. 에너지 안보, 자주국방, 안정적 에너지 조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짚었었고요. 조선과 LNG 관련해서는 이렇게 분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제작 쪽에서는 조선, 운영과 배급 쪽에는 해운과 한국가스공사, 강관, 플랜트, 수주로 나눠볼 수 있겠죠. LNG라는 키워드를 두고 조선업종에 대해 증권가에서 여러 의견 등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인덱스 보고서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도 15년 만에 조선업의 업사이클에 진입이다.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어제 냈고요. 다올 역시나 트럼프의 당선, LNG선을 건조하며 호황기를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종목으로는 어제는 LNG 쪽의 배급에 한국가스공사 눈에 띄었습니다. 이 러우 관련한 불안이 가중되며 에너지 가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고요.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 이슈도 영향을 줬겠죠. 거기다 장 마감 이후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대왕골에 관련한 일정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해줄지 봐야겠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한국가스공사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금융투자나 사모펀드, 연기금 등에서 매수했고 이 수급의 흐름이 이쪽으로 계속 유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까지 드려봤네요. 자, 조선에 대한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면요. 한국의 심장, 조선 엔진 이런 보도 등도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엔진기계 가동률이 올라가고 현대 마린 엔진의 가동률 역시나 30%포인트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의 배도 한국의 심장이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 쪽에서 엔진 모멘텀도 같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함께 전달됩니다. 결국에는 기저는 트럼프발 LNG 발주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LNG 수출 프로젝트가 트럼프 당선 이후 취임하고 나서 늘어날 것이고 LNG 운반 수요가 증가하며 발주량 같이 늘어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막대한 재정 적자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결국에는 미국의 천연가스를 판다면 그리고 미국의 LNG 운반선을 그 과정에서 누가 만들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조선업에서는 중국과 한국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의 손을 잡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전화 한 통을 걸어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정 부분 단기간 조선업종이 꽤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보고서 하나증권에서 냈는데요. 이 자리에 대한 우려는 사치다. 과거보다 미래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 고점 사이클 기준 상단을 놓고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업사이드는 제한되겠으나 지금 바뀌어버린 이 사이클의 상황을 반영했을 땐 업사이드가 40에서 60% 정도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선 기존의 이 추천 종목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신규 커버 종목으로는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기자재 쪽에서도 본행제 동성화인텍도 들어가게 되네요. 그러면서 탑픽 종목 중 하나로 동성화인텍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장 동성화인텍 등 4% 오르기도 했는데 추가적인 힘을 받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선업 밸류체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그룹사가 매일 돌아가면서 관심을 받죠. 하루는 하나그룹이었다가 하루는 삼성그룹이었다가 어제는 LS그룹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LS도 3%, LS일렉트릭도 4% 올랐고요. 무엇보다 가온전선이 상한가로 끝이 났습니다. 가온전선은 전력 케이블, 통신 케이블을 만들고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전선 시장의 종합 사업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온전선은 그동안 이런 종합사업자로서의 압도적인 위치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매출의 대다수가 국내라는 점과 제품군이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 등이 있었죠. 대한전선 대비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죠. 그런데 어제 나왔던 장중의 공시들이 그 가온전선의 아쉬움을 조금 달래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들어갔네요. 어제 나왔던 소식 한번 보시죠. 미국의 케이블 생산법인인 LS쿠스의 지분을 100% 확보. 그러니까 모 회사인 LS전선과 가온전선이 함께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던 것을 가온전선이 100%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온전선이 LS전선에 2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LS전선이 가온전선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가온전선 지분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초고압에서 LS전선, 중저압 케이블에서는 가온전선, LS의 사업 재편의 움직임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고요. 그동안 가온전선이 저평가받았던 요소, 해외 시장에 대한 아쉬움이었었는데요. 이번 이슈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적 케이블 시장의 신규 진출에 대한 모멘텀, LS전선과 케이블 시너지 등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은 작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올해 좀 주춤하고 있었는데 어제 강하게 장대 양봉이 등장했죠. 가온전선의 어제 장중 차트 한번 열어주시면 딱 보면 이 공시가 몇 시에 나왔는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2시 33분경에 나온 공시에 반응하면서 장 막판 이렇게 붉은 기둥을 세워줬네요. 가온전선의 어제 상한가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오르며 끝이 났네요. 빅테크 중심으로 매수 유입이 있었고요.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은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보시다시피요. 러시아의 개정된 핵교리 부담으로 인해서 시장은 전운이 조금 짙어지는 듯한 분위기였으나 이내 진정됐습니다. 진정이 됐던 건 미국 측에서 러시아 핵교리 변경에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점과 러시아 국방부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의 악재성 이슈를 일단락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면서 빅테크 중심의 매수 유입이 있었고요. 회복했습니다. 나스닥은 1% 상승, 핵 놀랐다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키워드로 본다면 엔비디아 파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바로 목표가인데요. 스티페리나, 서스퀘어나, 키방크, 세프리스 등에서 170에서 185달러 정도의 목표가 등을 제시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로이터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위로든 아래든 양방향 8.5%의 변동성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는 주가 목표가 상향에 화답하며 4.8% 상승으로 끝났고요. 오늘은 AI 진영의 종목들이 꽤 괜찮았습니다. C3 AI,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업용 AI 관련해 전략적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24% 폭등했죠. 마소, C3 AI, 엔비디아 이런 키워드 등이 붙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도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함께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테슬라도 쉬지 않네요. FSD 규제 완화 기대감 여전히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 2%를 기록했고요. 리튬 등의 다른 전기차 밸류체인 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앨범알도 2% 상승 보여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 상승에 힘을 보태준 게 슈마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나스닥에 잔류하게 됐다라는 것과 새 회계법인을 고용한다라는 소식 등으로 인해서 30% 이상 급등했고요. 엔비디아 매출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슈마컴 이슈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같이 힘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장 내에서 빅테크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시 AI 관련한 종목군들이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뉴욕장 흐름이었고요. 사실 전쟁 관련한 트레이드가 뉴욕에서 장초 대비 장 후반 진정되고 약화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알아두자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푸틴이 새로운 핵무기 사용 원칙을 내걸었죠. 앞서 핵교리에 대한 개정안 이겁니다.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 무기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받아 우크라이나가 우리 치면 우리도 칠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핵 무기를 가지고요. 이것이 당일부터 발효되고요. 미국의 우크라이나 에이테크ම්스 허가에 따른 반박 조치로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6발의 공격을 이미 날린 상황이었고요. 그의 전운이 짙었다가 그것에 대한 핵전쟁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러시아 장관의 목소리로 진정되긴 했죠. 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통상적으로 방사능, 제염 관련한 종목들의 트레이딩이 있기는 합니다. 한컴 라이프케어가 어제 시간외에서 급등했던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인데요. 요오드와 칼륨 처럼 방사능 중화제로 쓰이는 쪽이라던가 제올라이트와 같은 방사능 해독 관련한 기업들 혹은 이제 방사능이 퍼지는 재난 상황에서 호흡 장비를 쓸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증가하죠. 방사능 물질 제거 관련한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컴 라이프케어, 한창산업, 유나이티드 제약, 피코그램 등등이 관련한 트레이딩으로 많이 분류가 되곤 하는데요. 과거에는 대정화금도 그랬습니다. 다만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방사능 치료제와 무관한 요오드와 칼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죠. 트레이딩이 이쪽으로 돌지 말지 모르겠으나 이런 이슈에는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움직였다라는 점을 짚은 거고요. 전쟁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전쟁이 격화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노이즈는 조정의 빌미가 되고 그 조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대체적인 시각은 러우 전쟁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뉴스와 분위기를 잘 살피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밖에 연결고리 오늘 장에 대한 정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도 4.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고퍼 종목들이 조금 진정이 되는지 여부 전기차나 바이오 등 살펴봐야겠고요. 머크의 키투르다 SC 효능 입증 소식이 알테오젠에 어떤 힘을 주는지 봐야 되고요. 전운이 진정된 가운데 정유주 등의 변동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엔비디아의 실적 전입니다. 미국에서는 AI 관련한 베팅이 조금 드러났는데 국내장은 오늘 어떨지 봐야 되고요. 조선은 증권사 보고서도 다수 나오고 트럼프 시대 LNG에 대한 붐 기대감도 높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네요. 우주는 오늘 스타쉽 6차 발사 오전 7시 벌써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정된 시각으로는 오전 7시라고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관련해서 뭐 추가 상승이 있을지 차익 실현이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트럼프 프리존으론 엔터, 원전, 전력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의 일정입니다. 내일 있을 이제 엔비디아의 새벽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오늘 중국의 11월 LPR 발표도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죠. 자, 일정 살폈고요. 오늘 또 들여다볼 좀 심도 깊게 다뤄볼 섹터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최근에 집중하고 있었던 분야 한 번 더 짚어주신다고요. 예, 게임과 엔터가 최근에 세계관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그가 옵니다. 그 이름 시진핑. 한중 관계가 최근 들어서 경색이 좀 풀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페루 아펙 정상회담에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시 주석이 한국에 방문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죠. 만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에 방한을 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면 2014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7월 이후에 11년 만에 방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오랫동안 한중 관계가 경색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2026년에는 아펙 정상회의가 중국에서 개최가 되면서 또 한 번 한국과 중국이 만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부는 훈풍이 조금 긴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6년부터 한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한미가 사드 배치 논의를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었고 그 이후에 중국은 한한령 조치를 내리면서 엔터주라던가 게임주라던가 직격탄에 맞게 됐었죠. 자, 이에 따라서 여행주들도 단체 관광에 타격을 입었고 2018년에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로서는 참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적용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들어서야 조금씩 다시 한중 관계가 풀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는 점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인 대상으로 일방적인 비자 면제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여행주들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수급이 빈집이었던 만큼 빠른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사드와 한한령 당시의 주가 흐름을 좀 중국 소비주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 이 중국과의 관계에 가장 좀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5년 후반까지만 해도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한한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우하향 곡선을 걷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주가의 회복세는 아직까지도 좀 더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NC소프트, SM 같은 종목들을 보면 NC소프트가 사실 중간에 확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는 사실 포트에 게임주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P2E,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섹터가 좀 활발하게 타오르면서 NC소프트도 주가 반등을 크게 이끌어냈고요. 사실 아직까지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풀린다는 이유로 관련주들이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시세와 비교하면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세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넌지시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복병이 있죠. 그도 옵니다. 트럼프 2.0. 트럼프 현재 당선인이 보편관세로 10% 그리고 대중국 초고유관세 60%의 보편관세 추가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의 핵심입니다. 시 주석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화해의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대립과 갈등을 배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형 대국 관계를 형성하자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미국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2.0과 한국 수출 업종의 수혜 가능성 업종, 중립이라고 좀 적긴 했는데요. 사실 조금 부정 쪽에 가깝습니다. 일단 방산과 조선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유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트럼프 후보의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 다운이었던 만큼 조금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해저 케이블, 전력망, 통신 장비, 건설 장비의 경우에도 그래도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관세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생산 기지가 미국에 없는 의약품 같은 쪽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불이익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쪽은 중국에서 중간재를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쪽, 그러니까 중국의 견제색이 강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조금은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과 경색이 된다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당한 긴장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시장에서 더욱더 크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 아이쉐어즈 중국 라지캡 ETF가 5주 연속 자금 유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1.3조 원가량 9.8억 달러가량이 유출이 되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한중 화해 무드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라는 복잡한 셈법의 중국의 아이디어에서 나오게 된 것이겠죠. 자, 사실 보편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형적인 소비재 쪽보다는 엔터라던가 게임이라던가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7% 넘는 급등세 보여줬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5.3%, SM도 3%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게임주는 사실 약간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었습니다만 실적주 위주의 플레이가 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엔터주와 게임주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게임주가 판호 발급에 성공했던 날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요. JYP 엔터테인먼트, SM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반영되긴 했습니다만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시프트업, 크래프톤, 위메이드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10월 28일이면 시간 외에서 게임주 판호 발급이 성공을 했고 그 대상 기업이 NC소프트와 시프트업이었는데 정작 NC소프트는 당일날 1.4%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었죠. 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호실적을 발표했던 11월 14일 JYP 엔터테인먼트 말 그대로 급등했고요. SM과 YG도 함께 동반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이브는 뉴진스와 관련한 이슈들이 좀 적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엔터주가 게임주보다는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은 안정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엔터주의 힘은 결국 IP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방신기라는 메가 IP를 또 갖고 있었던 SM이죠. 동방신기 제대 후에 SM의 주가 추이를 들여다보니까 윤호가 제대를 하고 최강창민이 함께 제대를 하면서 활동 재개로 인해서 만들어낸 주가 상승폭이 한 38%에 달했다라는 자료를 하나증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뱅은 어땠을까요? YG의 메가 IP라고 할 수 있는 빅뱅은 빅뱅 3인이 제대한 이후에 주가 상승폭이 무려 84%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결국 엔터주는 관세라던가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의 영향보다는 아티스트의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3분기 실적 발표의 내용을 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음반 판매는 좀 부진합니다. 분기 실적도 대체로는 부진했고요. 재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은 늘 엔터주가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아티스트 관련 루머들도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주가의 직격탄으로 다가온다라는 것도 엔터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하지만 4분기에는 음반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 기저 효과가 이제 반영이 돼서 컨센서스 자체가 낮아졌다. 따라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2025년에는 메가 IP들의 복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GD는 파워라는 곡으로 이미 복귀를 했고요. 로제도 지금 현재
현재 YG 플러스의 급등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한데 12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앨범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엔터주들 또 한 번 자극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컨센서스가 낮아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조정이 됐다는 것도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엔터 4사의 추정 PER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와 SM이 조금 낮은 국면에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하지만 게임주의 경우에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게임주 역시도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파가 쇠맛이라는 세계관으로 정리가 되듯 게임주 역시도 시프트업의 미소녀 세계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메가 IP가 복귀하는 엔터주와 반대로 실적 그리고 신규 IP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게임주의 체질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NC소프트 코멘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모바일 게임 중에서 NC소프트의 리니지 M을 제외하고는 게임주들의 지속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인다. NC소프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내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매출과 수익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 매도 유지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러한 코멘트들 NC소프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텐데 만약에 메가 IP의 추가적인 디벨롭이 없다면 앞으로 게임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주들 실적을 한번 쫙 모아서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기업들 위주로 한번 리스트를 짜봤습니다. 넷마블은 3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스타 2024에서 대상 수상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죠. 자, 그리고 크래프톤, 시프트업, 데브시스터즈, 위메이드까지 사실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의 반응은 조금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플레이가 나왔던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탄탄한 기업들 위주였습니다.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긴 합니다만 신작 붉은 사막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꽤 재밌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아톤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NH농협은행이 이 CBDC 활용성 테스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에 최종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아톤을 상한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만한 키워드가 STO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STO 법안 발의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도 나왔었고 올해도 한 차례 나왔었습니다.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STO 법안을 어제 또 발의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사실 보도는 크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STO 관련주로서 어제 아톤의 상한가에 자극을 받아서 한번 조금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의 관련주들 정리해봤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외된 뉴스까지 확실하게 챙겨주신 해외는 그프링핑까지 살펴봤고요. 이에 맞춰서 시장 흐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전략 이어갑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보합권에서 엔비디아 실적을 좀 보고 가려는 대기 모드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일부 진행되고 바이오의 하락은 약간의 좀 아픔을 줬고요. 밤사이 뉴욕장은 지정학 리스크가 진정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트럼프 트레이드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대선 마무리와 함께 과거의 경험칙상으로 봤을 때 대선 불확실성 해소와 주가 상승 이 첫 번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섹터 기준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맞물릴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섹터가 좋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 증시가 일부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은 재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미증시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내에서의 섹터의 움직임은 여전히 테슬라의 반등,
혹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강세라든지 아니면 원전, 전력기기 이러한 유틸리티의 강세가 진행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강세 요인은 이러한 부분들, 불확실성 해소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실적이 매우 좋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S&P 500 기준 90% 이상의 93% 가까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75%가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와. 매출 같은 경우는 60%가 상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약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실적 부진이 가장 크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는 것이 좀 멈춰야지 주가의 반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우려 요인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칙으로 봤을 때 11월 중순 이후에 국내 증시의 흐름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과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는 경험칙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가 다소 포진되어 있는 주요 섹터 내에서 오늘은 바이오 질문을 좀 따로 떼서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3거래일간 이제 알테오젠, 리가캠, 펩트론 등에서 조금 변동이 짙어지면서 네. 기존의 바이오를 끌어주던 대장들의 변동, 약간 불안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이오 전략을 좀 살피고 싶어요. 알테오젠은 밤에 이제 머크 SC 제형에 대한 호재성 이슈도 있었는데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바이오주들이 빠진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 이것이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의 이동이죠.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쉬어갈 때 가장 주도 역할을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바이오 섹터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가장 주가가 안 좋은 섹터 3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금리가 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주 쪽으로 다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바이오주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금리 하락을 좀 확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주식을 매수하셔서 손해가 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상황이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비중 축소를 통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보유자는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단연코 시장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렸다라는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사실 알테오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수익권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또 보유의 영역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투자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다 다른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참 디테일화 돼가고 있어서 어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엔터 게임 쪽으로 가볼게요. 앞서 혜연 앵커가 엔터 게임 쪽 굉장히 많이 브리핑을 해줬었고 주요 이슈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언급을 해줬습니다. 엔터 쪽 특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11월 들어서 좀 달라지고 있는 그 앞단엔 JYP 엔터가 있고 그게 점점 다른 종목군까지 조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스키즈나 트와이스 모멘텀을 안고 가는 JYP를 탑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을? 네, 저는 뭐 탑픽은 다른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추천주로 준비를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업종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엔터사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음반 판매에 대한 부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 작년 4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의 기전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엔터사들이 YOY 실적 데이터가 부담이 굉장히 옅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가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엔터사들의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평년 기준으로 뭐 많아봤자 일반적으로는 세 팀 그리고 많아봤자 뭐 5-6팀이 출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신인그룹이 13그룹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은 모두 다 연간 비용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의 실적은 모두 다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엔터사들의 눈높이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게임사와 아까 이제 뭐 2개 같이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엔터와는 동일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엔터사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핀셋으로 그리고 게임의 성공에 따라서 사실은 실적에 대한 차별화가 너무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종목을 좀 잘 골라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종목을 잘 고르는 그 탑픽은 네, 사실은 낙폭과대주 중에서 고르고 싶지만은 아무리 봐도 지금 펀더멘탈 기준으로는 크래프톤 말고는 아직까지 게임사들을 선택하기가 좀 네. 어렵더라고요. 역시 크래프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야기 해주신 김에 탑픽을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의 픽이 기존에도 하이브 얘기해 주셨었는데 또 하이브네요. 네. 하이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보고 저는 JYP 엔터 실적 보고 너무 놀랐었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실적을 먼저 좋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내년도라는 중장기 흐름, 그러니까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뭐 몇 퍼센트 수익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부분으로서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년에 좋아질 만한 기업을 봐야 되고 그것이 하이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BTS의 복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6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모든 멤버들이 제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 정도에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이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기대감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인 아티스트들이 나오면은 비용 반영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률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일리시라든지 아니면은 투어스와 같은 신인 그룹들, 캐치아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신인 그룹들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 부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이익률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뉴진스나 이런 르세라핌과 같은 그룹들은 내년도에 이제 월드 투어를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실 공연, 음반, 그리고 이익률의 회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하이브가 현재로서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저희한테 주신 목표가가 26만 원, 손절 라인이 20만 원입니다. 목표가 26만 원 도달할 때 저희 하이브로 하이파이브 한번 네. 하겠습니다. 자, 엔터 게임에 대한 의견 또 탑픽까지 앞당겨 들었고요. AS 차원에서 다음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LNG와 원전을 넣었는데 LNG라고 하면 사실 영역이 굉장히 확장이 돼요. 조선도 그렇고 아니면 기자재도 그렇고 네. 뭐 배급의 한국가스공사도 넣어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LNG 쪽에 뭐 조선으로 본다면 하나오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고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 얘기해 주셨었는데 네. 다들 최근에 관심권역에 있는 종목들이라 그렇죠. AS 겸 섹터 코멘트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LNG나 뭐 이러한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또 겨울에 약간의 기대감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러우 사태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과 함께 우리나라 LN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선 쪽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된 국내 조선사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다른 종목으로는 당연히 HD현대중공업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LNG 쪽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오션과 마찬가지로 MRO 사업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대중공업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좋습니다. 좋지만은 사실 주가의 탄력도나 최근 시장의 수급 유입으로 봤을 때는 BHI도 BHI. 상당히 네. 좋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플러스 BHI 이렇게 조선과 원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과 주요 섹터에 대한 전략 종목 이야기 풀어봤네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